자, 이재명 대표가 17일 날 검찰 출석을 해요. 올해만 네 번째인데 어제 여러분들 그 새날 텔레그램 정보원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핵심 뭐냐면 백현동 수사는 자본주의 대한민국을 망각하는 억지 조작 수사다. 저게 무슨 말일까? 잘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 이런 거예요.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이재명입니다. 동지들께 늘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나라가 퇴행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것 같아 언제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겠지요.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던 말던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입니다. 이런 한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 식품연구원이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 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천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합니다. 심지어 허가 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주택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합니다. 조건 없이 개발 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입니까?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진술서를 첨부했으니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5일 이재명 드림. 그러면서 그 블로그에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5장을 딱 도색을 했는데 그거 보면 되게 쉽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검찰 진술서로 가름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죠. 그 지금 저게 이제 5장이 쭉 올라와 있는데 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 아까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 없이 이 허가해주는 모든 단체장들은 다 배임이냐. 그러니까 저 진술서 요약본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중앙정부 사업에 협조했다. 끝. 더 이상도 없어요. 그 이하도 아니고. 네. 핵심은 뭐냐면은 1천억 원대를 환수를 했는데 민간업자 특혜로 조작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이재명은 우리나라에서 그 지자체장들이 환수한 금액의 80%를 이재명이 혼자 한 거예요. 성남시장 할 때 예. 대장동 포함해가지고 환수가 없었어. LCT만 봐봐. LCT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허가 내주고 거기다가 1천억 원대 도로 깔아주고. 그렇죠. 그럼 부산시가 그 LCT 사업자들한테 특혜 준 거잖아. 왜 그거야말로- 수사 안 해? 그거야말로 배임이죠. 그러니까 미친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네. 살고 있는 거예요. 대장동이 안 되니까 돌리다가 쌍방울 갔다가 쌍방울도 뭔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백현동이냐? 좀 쉽게 표현하면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네. 나 짠해 죽겠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목표로 하는 건 이재명 대표를 뭐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오염시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총선 때까지 그리고 내년 대선 때까지 그 다음 대선 때까지 계속 그 이재명 대표를 괴롭힘으로써 언론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라도 그러니까. 하겠지. 네, 그걸 아무것도 노리고.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것 자체가 예. 목적인 것 같아요. 그 요약본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것은 요걸 이제 특혜를 줬다는 거거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주거지역을 금지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려면 준주거지역이 불가피했다. 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녹지지역에서 전체 부지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기본 계획상 벤처 R&D 단지 조성 지역이라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했고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을 동시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었다. 대충 감이 오죠. 예.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시는 가용용지 60%만 아파트로 허용하고 40%는 R&D 부지로 지정하는 준주역으로 지정했다. 근데 이거를 그래가지고 용도 변경의 혜택은 정부 산하 기관인 식품연구원으로 귀속됐고 성남시는 그에 대한 개발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했는데 여기 거기에 특혜를 준 거였다라고 이재명을 불러요. 야, 이런 무도한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사업의 특성상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목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뭐 이재명 대표나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어떤 그런 의혹이나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식품연구원 단지 자체를 용도를 변경해서 R&D 센터를 짓고 그리고 준주거용지로 사용하고 싶은데 성남시에서 그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중앙정부가 불법 사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는 거의 협박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많이 이게 회신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검찰이 특혜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게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바꾼 경위가 의심스럽다라고 언론 플레이 겁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식품연구원이 건물과 부지 교환으로 공공기여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에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민간 임대는 장기 공공 임대와 달리 4년 내에 시가 분양이 가능한 형태로서 당시 민간 임대 아파트의 시가 분양 전환 가격이 높아 판교 3개 단지가 홍역을 치르던 중이어서 실무 부서가 요구 수용을 건의해 결제 라인을 거쳐서 승인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이 이 혜택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거를 민간 임대로 하면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분양으로 바꿔달라고 계속 박근혜 정권이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재명이 특혜를 줬다. 아, 이게 뭐, 여러분들 그 새날 텔레그램 정보원 들어오셔가지고요. 그 이재명 대표의 이 5장짜리 요약본, 아까 화면에 보셨던 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렵게 안 쓰여 있어요. 되게 쉽게 쓰여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요약본에 시간 순으로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앙정부에서 이런 요구가 왔고 성남시에서 이렇게 회신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이걸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이재명 대표가 그 블로그 인사말에 그렇게 썼죠.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 제가 짠하게 생각하는 정치인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탑이 이재명인데 짠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지지 끌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예. 당장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태어난 척해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검찰이 나를 지난 대선에 윤석열과 맞상대했다는 이유로 질질 끌고 다녀요. 내부에서는 또 이런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또 사퇴하라고 하는 인간들이 또 있어. 예. 외롭지 않겠습니까?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말아요. 이재명 굳세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검찰에 갈 때 큰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뭘로 어떻게 걸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은 뭐 구속영장 친해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들어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많은 동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17일 날 검찰에 출석하고 올해만 4번째 출석하는 거다. 같이 하면요 힘납니다 원래. 우리 같은 잔챙이들도요 검찰에 무슨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없잖아. 외롭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죽하겠습니까? 내일 오전 일찍 출석하니까 뭐 시간에 대해서는 9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9시 반 정도. 그럼 그때, 아마 네. 많은 동지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중앙지검 앞으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네. 나와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